지리적 표시라고 다 출원하면 등록을 받아주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출원인이 그 지역의 조합인점과 그 지역의 특산물인 것을 입증해야 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돼요. 그럼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될까요? 너무 크게 쳤네. 여러분, 평소에 식사할 때 김 많이 드시죠? 그 중에 광천김이라는 상표 혹시 들어보셨어요? 평소 드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천김에서 광천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지역 명칭이에요.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서 그 광천이에요. 그럼 이 상표는 지역 명칭에다가 김이라는 식품의 명칭이 붙은 상표네요. 그런데 최근 이 광천김이라는 상표가 문제가 됐어요. 등록번호는 화면 한쪽에 띄워드릴게요. 그럼 대체 지역 명칭에다가 뭘 붙여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왜 문제가 되었는지, 이 상표권자들은 뭘 조심하셔야 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그리고 이런 업무와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광굴비, 보성녹차, 청도미나리 이런 것 같이 딱 들었을 때 그 지역 특산물이구나 라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시죠? 만약 영광굴비라는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받고 싶으면 원칙은 받을 수 없어요. 왜일까요? 상표법에 따르면 어떤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라고 하거든요. 화면 한쪽에 조문 띄워드릴게요. 그러니 산지인 영광에다가 뒤에다 그냥 굴비만 갖다 붙이면은 아무런 식별력이 없으니 등록이 안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영광굴비나 보성녹차처럼 어떤 지역의 특산물로 출원되는 것들은 그 지역의 특산물로서의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제도를 둬서 상표 등록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는 제도예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냥 지리적 표시라고 할게요. 그런데 지리적 표시라고 다 출원하면 등록을 받아주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출원인이 그 지역의 조합인점과 그 지역의 특산물인 것을 입증해야 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돼요. 그럼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조합의 정관,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소속 단체원의 주소지, 생활 근거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생산 제조를 위한 토지나 공장 등 주요 설비가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증명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출연인 간의 단체 구성, 소속 단체원의 가입 자격 및 가입 조건,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조정,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의 본질적 연관성,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의 적정성, 품질 등의 특성에 관한 자체 관리 기준 및 유지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견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에 대한 증명서 등등등을 제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출할 게 엄청 많죠. 이게 쉽게 외울 수도 없어요, 이걸 사실. 여하튼 이렇게 제출해야 될 게 많고 까다로운데 이걸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면 뭐다? 해당 지역의 조합을 중심으로 이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갔는데 조그만 페트병에 보성녹차라고 써있는 거 판 거 많이 보셨죠? 보성녹차라는 상표 자체가 신뢰 증거니까 많이들 사서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해당 조합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 상표권 침해예요. 자, 이렇게 어렵게 등록받았으니 이제 사용할 일만 남았는데 이 사용이 되게 까다로워요. 이 얘기는 이제 광천김 사건을 얘기하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주제인 광천김으로 넘어갈게요. 광천김이라는 상표를 출원하면서 요건만 갖추면 상표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방금 드렸으니 사건에 대한 얘기만 드릴게요. 여러분, 광천김이라는 상표권은 지리적 표시에 해당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지리적 표시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 갖는 고유의 가치를 보호해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등록시켜주는 제도라고 했죠. 그러니 품질부터 생산자까지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해당 조합원이 김이라는 지정상품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김의 품질을 관리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취소심판 청구에는 크게 세 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 조합원이 정관에 위반해서 사용했다. 두 번째, 다른 지역 조합원 가입을 허용했다. 세 번째, 조미구이 김이 아닌 다른 지정상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표권자가 출원할 때 제출한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이 특허 심판원에서는 받아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특허 법원에서 받아줘서 결국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 결정이 나왔고 확정이 되었어요. 특허법은 뭐라고 했을까요? 광천김의 상표권자가 상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광천김은 반드시 국산 천일염을 사용해야 되는데 천일염이 아닌 다른 소금을 사용해가지고 상품 품질에 오인하도록 했다거나 광천김은 구이용 조미김에만
사용해야 되는데 김이 아닌 뭐 김자반, 뭐 김밥용 김 이런 데도 광천김이라는 상표를 붙였거나 상표권자인 조합이 상표 사용자,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광천김만이 갖는 고유의 정해진 품질을 보호할 수 있는 자들에게 상표권을 준 건데 그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상표 아니면은 상품과 오인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겠죠. 특허법원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이처럼 지리적 표시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만큼 책임도 중대해진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해 등록상표는 취소가 되었네요.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광천김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뭐다? 광천김 조합만의 지리적 표시가 아니게 되므로 일반 상표처럼 취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지역 명칭에다가 물품만 붙여서는 등록받기 어렵다고. 제가 만약에 아무런 다른 표시도 없이 지정상품을 김으로 정하고 광천김으로만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면 제가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등록 못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천이라는 명칭 자체가 지리적 표시이기 때문인데, 만약에 광천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입증하면 등록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길 건데, 이제 와서 과연 그게 쉬운 일일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리적 표시 권리자분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관리 빡세게 하셔야 돼요. 품질 관리는 당연하고 특히 조합원 관리, 사람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은 사람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저도 조합원 관리 가장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각종 이권 노리고 조합에 가입하려는 개인이나 단체 정말 많고 그 과정에서 분쟁 발생하는 건 많이 봤어요. 제가 도와드린 사건들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키셔야지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리 어려우시면 전문가한테 부탁이라도 해보세요. 이 상표권이 취소된 다음에 취소된 상표의 상표권자, 즉 이 광천김 조합은 상표법상 3년 뒤에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광천김이 갖는 지역 고유의 품질에 관한 신뢰 같은 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3년 뒤에 그 조합원이 다시 출원한다, 지리적 표시 출원제도 등록 못 받으세요. 너도 나도 쓰고 있고 정해진 품질도 없는데 특허청에서 광천김을 등록해 줄 리가 없지요. 자, 오늘은 광천김 사건과 지리적 표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상표는 등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 이후의 사용이 더욱 중요하다고요. 지리적 표시는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러니 상표권자분들은 정기적으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본인들의 상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밌고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